네, LG 트윈스의 뎁스를 알아보는 또 포지션에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뎁스 차트 시간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제일 조금 무거운 포지션 네,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루수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키스톤 콤비 이 내야를 절반으로 갈라놨을 때 3루수 유격수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다. 지난해 활약한 선수들이 그대로 활약만 해준다면 문보경, 오지환 이쪽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반대편 2루수, 1루수는 지금 1루수 쪽에는 최은성 선수가 주전 1루수를 보다가 떠났고 또 2루수 쪽에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근 몇 년간 야수 쪽에 가장 취약한 포지션을 찾으라면 2루수입니다. 2루수에서 사실은 저는 3할에 한 30홈런 치고 홈런 진짜 20개 이상 치고 도루도 한 30개씩 하고 이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적당히 이제 9번 타순에서 한 2할 6푼만 해주고 출루율은 한 3할 5푼 정도 해주고 장타율은 4할 언저리에 이렇게 해주고 도루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해주고 수비에서 어느 정도 유격수 오지환 선수 호흡을 좀 맞춰줄 수 있는 선수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이 LG 트윈스 최근에 주전 이루수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활약을 줬던 손주인 선수거든요. 손주인 선수 정도만 누군가가 해주면 되는데 요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루수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이루수 또 주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는 누구인지 여기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는 누구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해 이루수 수비 이닝입니다. 지난번 이 유격수 편 할 때 수비 이닝을 보시면 오지환 선수 혼자서 1000이닝 넘게 수비를 했거든요. 유격수 수비를. 근데 이제 이루수를 보세요. 가장 많이 이닝 소화한 선수가 서건창 선수입니다. 서건창 선수가 474이닝인데 이렇게 474이닝 이 선수가 최다 이닝이었다는 거는 주전 이루수가 확실하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르시아, 손호영, 이상호, 송찬희 요 순서로 이제 뒤쪽에는 김민성, 이영빈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 유격수와는 다르게 일단은 이 포지션은 주전 자리도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월별로 누가 주전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서건창 선수가 개막부터 주전 이루수였습니다. 사실 개막 때 이제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또 완전히 무너뜨리는 적시타를 쳤을 때만 해도 이제 서건창이 보여주는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싶었는데 부진이 또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또 송찬희 선수와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5월에 퓨처스에 가면서 송찬희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잘했다가 이제 1군에 정규 시즌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고 이제 이 선수가 다시 퓨처스에서 좀 다듬어서 올라왔을 때 불의의 부상으로 또 파울 타구에 얼굴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회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5월 말에 돼서야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초반에는 좀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또 분석에 당했죠. 그래서 손호영 선수로 주전이 또 바뀌었습니다. 손호영 선수가 6월에 거의 한 달간 날아다녔죠. 홈런도 3개나 치고 손호영 선수도 백업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6월 한 달간에는 또 7월까지는 주전 이루수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7월에 이제 후반기 첫 시리즈에 창원 원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손호영 선수가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또 2루 자리가 비어버렸는데 마침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 가르시아를 또 2루에 기용을 합니다. 원래 주 포지션이 2루수인 선수였기 때문에 가르시아가 손호영 선수가 빠진 자리를 또 틈타서 올라왔죠. 근데 이제 가르시아가 8월까지는 또 좋은 활약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나 가르시아가 9월에 엄청난 부진에 빠집니다. 이러면서 다시 확대 엔트리 때 서건창 선수가 기회를 받고 올라왔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감이 좋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10월에 주전이 된 게 김민성 선수를 또 고육지책으로 2루수로 가을 야구 때까지 쭉 쓰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2루 자리에 도전을 하고 확실한 주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올 시즌 이제 앞두고 LG 트윈스 2루수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르시아가 나갔고요. 서건창 선수, 김민성 선수가 염경엽 감독과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회를 하면서 염경엽 감독이 이제 서건창을 한번 부활시켜 보겠다라는 멘트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가 아마 2023년에는 주전 이루수 자리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과연 이 염경엽 감독이 구상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아마 이루수 쪽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김민성 선수는 백업이지만 주전에 가까운 백업이 되지 않을까. 지난해 뭐 가을 야구 때 또 10월에 보여준 2루수로서의 좋은 수비와 또 홈런포가 있었고, 또 3루수 백업은 이 선수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가웃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1군 엔트리에는 무조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성 선수 사실 최근에 성적들이 조금 이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김민성 선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진롱에 가 있는 송찬희 선수와 김주성 선수, 저는 유망주 가운데 가장 2루 주전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자원이지 않나. 아마 유격수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손호영이 오지환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2루수 쪽에서는 송찬희와 김주성이 2위의 두 베테랑 선수가 부진한다면 언제든지 한번 써볼 수 있는 2루 자원이 되지 않을까. 또 송찬희 선수는 2루뿐만 아니라 1루, 외야, 또 오른손 대타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고, 김주성 선수도 뭐 내야 전 포지션을 다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볼 수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송찬희와 김주성, 퓨처스 쪽에서 혹은 1군 백업으로서 또 열심히 경쟁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퓨처스에서는 아마 최현준 선수나 정주현 선수가 고정적으로 2루수로 나서지 않을까 싶고, 이제 손호영 선수가 조금 2루 쪽에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유격수 백업 1순위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뭐 애초에 뭐 2루나 3루 이렇게 놓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왜냐하면 또 시즌 초에 오지환 선수 국가대표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격수로 초반에는 백업으로 혹은 오지환 선수 빠졌을 때 주전으로 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2루 쪽에서 손호영 선수 이름을 지금 넣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지만, 유격수 백업으로 나왔을 때 혹은 이 오지환 선수가 없을 때 이 선수가 컨디션이 아주 훌륭한 상태로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저는 2루수 지각 변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손호영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호영 선수가 유격수 백업 1순위이자 2루수 주전 자리를 또 노려볼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베테랑 그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서건창 선수와 김민성 선수인데요. 염경엽 감독이 취임할 때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인상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수 쪽에서는 오지환 선수 유격수 백업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었고, 이재원 선수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야수 쪽에 한 가지 포인트를 짚은 게 서건창 선수의 부활이었습니다. 2014년 이 히어로즈에 있을 때 또 염경엽 감독이 넥센의 감독을 맡았을 때 이 선수가 MVP를 차지했고, 정말 이 서건창 선수를 잘 아는 서잘알로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염경엽 감독이 보는 서건창 선수의 문제점은 스프레이 히팅이 되지 않는다. 이 스프레이 히팅이란 뭐냐면요, 스프레이처럼 스프레이가 분사될 때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 액체 같은 게 날아가잖아요. 이 스프레이를 이렇게 칙 하면은 그런 것처럼 타구를 여러 방향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서건창은 그게 되지 않는다. 타구를 워낙 이제 뭐 강하게 쳐야 된다, 또 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우측으로 타구가 좀 많고 아웃이 될 수 있는 타구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 LG 입단 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서건창 선수가 컨택률이 떨어졌습니다. 헛스윙이 올라갔다는 거죠. 스윙 궤적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일단은 기록으로서 드러났고요. 서건창 선수의 장점은 이 타격 결과보다도 투수를 물고 늘어지는, 파울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공을 고르는 능력도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좋았을 때의 서건창은 이 어느 타석에서는 쉽게 안 죽는 그런 선수였는데, 파워가 줄고 발사각은 높아지다 보니까 타구질은 좋아 보여요. 근데 직관 가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타구가 정말 느리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삘삘삘삘삘 가가지고 잘 맞았다 싶은 것도 야수 정면에 걸리고, 요게 이제 빠르게 날아가서 야수 앞에 떨어지면서 안타가 돼야 되는 타구들이 계속 일정 각으로 드라이브가 안 생기고 그냥 쭉 가다가 잡히는 요런 타구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염경엽 감독의 이 접근법대로만 간다면, 특히나 이제 팀에 저는 이 선수 치는 것처럼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도 이제 파워가 그렇게 좋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물론 올해 홍창기보다 홈런을 많이 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박혜민 선수의 장점은 발사각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래도 안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건창이 주력이 느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땅볼이 되더라도 강하게 치면은 또 안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박혜민 선수가 많은 안타를 때려내는 것처럼 서건창 선수도 이전의 폼으로 그 모습을 좀 그리면서,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타격을 좀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저도 서건창 선수 정말 히어로즈 때부터 많이 봐왔고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서건창이 안 된다면 다음 후보는 역시 김민성이죠. 김민성 선수는 이제 10월부터 지난 시즌 끝까지 주전 2루수 자리를 봤었고, 팀을 위해 언제든지 벤치 멤버든 또 3루 자리든 2루 자리든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선수죠. 그리고 또 이제 외야 쪽에 김현수가 또 리더 역할을 해준다면, 내야 쪽에는 김민성 선수가 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도 잘 해주고 있고, 본인의 주 포지션인 3루수보다 2루수는 수비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의 수비력 정도면 경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서건창 선수는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수비력이 그렇게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다면 이 선수도 충분히 경쟁 가능성이 있고, 이 선수도 팀에 좀 비교적으로 적은 오른손 타자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선수 역시 타격 능력이 좀 반등이 필요하죠. 네, 그런 것만 갖춰진다면 김민성 선수도 충분히 주전으로 도전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그룹은 이제 송찬희 선수랑 김주성 선수인데, 수비력이 좋은 편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나 내야를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퓨처스 혹은 지금의 질롱코리아 경험을 통해서 수비력은 이 선수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요. 경험만 많다면. 그래서 게임을 좀 꾸준히 뛴다면 수비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타팅 2루수 쪽에 공격력이 좀 필요하다면, 혹은 팀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가 있다면 이 두 선수를 좀 중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보고, 염경엽 감독이 수비가 모자라다고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안 쓰는 편은 아닙니다. 이 류지현 감독에 비해서 이 1군에서 쓰는 야수의 기용이 조금 다양한 편이에요. 히어로즈 시절에도 이 이성열 선수, 외야 수비 못하는 선수고, 윤성민 선수, 이 선수는 1루 수비는 괜찮은데 이제 3루 수비가 좀 불안한 선수인데 3루수로 쓰고 심지어 유격수로 잠깐 썼던 시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욱 선수는 대표적으로 글러브를 안 들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욱 선수도 이 수비를 줘가면서 중용을 했었고, 김하성 선수, 초반에 이제 강정호 선수가 떠나고 이 선수가 신인 시절 또 그 이후에도 실책 막 20개씩 하던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목동이나 고척돔이 수비하기가 어렵다지만 어쨌든 김하성 선수도 수비가 나중에 이제 프로 경험을 하면서 만든 선수이기 때문에 2루수에 만약에 서건창이나 김민성이 좀 삐걱거린다면, 지난해와 다르게 뭐 한 2달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런 선수들, 송찬희, 김주성 같은 유망주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과 같은 좀 2루에서 안 되는 선수가 있을 때, 2루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서 안 되는 선수가 있을 때 조금 기다리는, 믿어주는 답답한 모습,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로 염경엽 감독의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2루 쪽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좀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호영 선수랑 신민재 선수인데요. 제가 이 그룹 3은 뭐 앞선 부분에서도 소개를 그렇게 크게는 안 했지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룹입니다. 손호영 선수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오지환 선수의 백업 유격수 1순위지만 임팩트를 보여준다면 주전 2루수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백업 유격수야 다시 또 찾으면 되고, 이제 올 시즌만 지나면 구본혁 선수가 오니까 손흥영 선수가 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해주면 될 것 같고, 신민재 선수가 또 있습니다. 신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퓨처스에서 많이 뛰었어요. 외야로 나오면서 3할 타율 퓨처스에서 기록을 했는데, 염경엽 감독이 발 빠른 선수를 좋아해요. 발이 빠르거나 파워가 있거나 이런 쪽의 야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민재 선수를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외야뿐만 아니라 2루도 도전을 시키지 않을까. 아마 신민재 선수는 무조건 저는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포지션이 2루수기 때문에 1군에서 뭐 이 선수의 빠른 발이라든지 또 수비를 아예 2루 수비가 안 돼서 외야로 간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신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좀 열심히 절치부심해가지고 도전을 해본다면 활용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정말 이제는 20대 후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절치부심해가지고 2루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선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자원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런 선수들을 좀 캠프 때 테스트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수 얘기, 큰 활약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루수 골든글러브급 활약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준수한 선수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루 쪽에서도 또 좋은 선수가 나와가지고, 뭐 서건창 선수가 부활을 하든 유망주 선수가 한 시즌 주전으로 발돋움을 하든 또 의외의 선수들이 나와서 해주든 간에 이루 쪽에 고민거리를 좀 지우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